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한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신다면 별다른 효과도 없이 오히려 암과 치매를 유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의 건강 파트너.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무병백세 채널의 손PD입니다. 식탁 위에 불로초. 매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중국 사람들이 매일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이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각종 성인병과 암, 치매를 막아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서 이미 전 세계에서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양파가 도대체 어떠한 효능이 있어서 그렇게 각광을 받는지 양파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양파의 효능을 제대로 끌어내어 보약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와 마지막으로 양파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경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양파의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양파는 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양파에 함유된 케르세틴 성분이 혈관의 지방을 녹여주고 혈관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케르세틴은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관 내부를 청소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양파를 썰 때 눈이 매운 이유이기도 한 황화알릴 성분이 혈관을 확장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양파의 이러한 성분들이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이로 인해 각종 성인병을 비롯한 심근경색, 고혈압과 같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춰줍니다. 양파의 효능 두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양파는 고농축의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앞서 혈관 건강에 좋다고 소개해드린 케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에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들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그 결과 노화와 치매를 예방하고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의 효능 세 번째는 항암 및 항염 효과입니다. 양파에는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알리신은 항암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양파의 항산화 효과는 결과적으로 항염 작용을 하는데요. 항염 작용으로 인해 만성 염증이 줄어드니 당연히 암세포가 만들어질 환경도 억제가 되고 결과적으로 항암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양파의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양파에는 비타민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비타민C가 면역력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타민C는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어 감염 예방과 면역 시스템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파에는 아연,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면역세포의 발달과 활성에 도움을 주어 강력한 면역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파의 효능 다섯 번째는 위장 건강 개선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알리신은 항암 효과 외에도 위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비롯한 다양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위장 건강을 지켜주고 결과적으로 위장 내부의 연동, 운동성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양파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이러한 양파의 효능을 제대로 끌어내어 보약이 되도록 드시는 방법 7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파를 보약으로 드시는 방법. 첫 번째는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음식하면 돼지고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돼지고기는 훌륭한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소화력이 떨어져
돼지고기와 같이 소화에 부담이 되는 음식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몸에서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돼지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소화력이 떨어진다고 음식을 가려 먹으면 근육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나 고지혈증, 면역력 저하 등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해결책이 돼지고기를 양파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양파에 함유된 단백질분해 요소가 소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양파에 함유된 황화알릴 성분이 위와 장의 점막 세포를 자극하여 소화력을 높여주고 식욕을 증진시켜줍니다. 또한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은 몸속의 지방 성분을 분해하여 체내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양파의 알리신 성분은 돼지고기에 함유된 비타민 B1과 만나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알리티아민 성분은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여 근육과 신경 기능을 활성화하고 피로 회복과 체력 증진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를 보약으로 드시는 방법. 두 번째는 파프리카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C와 각종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한 채소입니다. 항산화 성분의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항산화 성분들의 공통적인 효능은 세포들의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활성산소가 쌓이지 않으면 세포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국 뇌신경세포가 죽는 것과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예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암과 치매를 예방한다는 것인데요. 양파에도 케르세틴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파만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을 모두 충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음식들도 단독으로는 필요한 항산화 성분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영양제나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항산화 성분은 자연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흡수 효율도 높고 간에 부담이 되지 않아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파와 함께 파프리카를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을 넉넉하게 섭취할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양파를 보약으로 드시는 방법. 세 번째는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양파는 케르세틴, 황화알릴,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파만으로는 영양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돼지고기를 같이 드시도록 추천해드린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데 우리 식탁에는 돼지고기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단백질 섭취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특히 계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레시틴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양파도 앞서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에서 케르세틴이 들어있는 양파 가루를 반년가량 먹었더니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파가 치매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따라서 양파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에 더욱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파를 보약으로 드시는 방법. 네 번째는 콩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완두콩, 강낭콩 등 콩류에는 비타민 B3의 일종인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콩의 풍부한 나이아신 성분은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의 흡수를 돕고, 반대로 양파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지용성이어서 콩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서로 좋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특히 콩에 함유된 나이아신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관절염 완화, 뇌기능 개선 등 우리 신체의 400여 개 이상의 생화학적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양파를 보약으로 드시는 방법. 다섯 번째는 부추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양파의 효능 첫 번째로 혈관 건강 개선 효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부추도 양파와 마찬가지로 혈관 속에 있는 지방을 녹여주고 피를 맑게 해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와 함께 부추를 드시면 그 효과가 2배가 됩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양파와 부추가 이러한 원인을 제거해주니 혈관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혈관 건강은 우리 몸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암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풍부하게 섭취하더라도 혈관이 좁고 막혀 있다면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소를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보약으로 드시는 방법. 6번째는 미나리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미나리의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청혈작용, 즉 피를 맑게 해주는 것인데요. 미나리는 알칼리성 채소이며 천연해독제라고 불릴 정도로 철분, 칼슘, 인 등의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해독, 혈액 정화, 중금속과 같은 각종 독소 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나리의 효능이 양파의 혈관 건강 개선 효능과 만나면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니 그야말로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보약으로 드시는 방법. 7번째는 식초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양파는 혈관 건강 개선과 항암 효과가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양파와 식초가 만나면 그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인체의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로 우리 몸속에서 살균과 해독작용을 합니다. 거기에 양파 속의 알리신 성분은 신경 안정에도 효과가 있는데 식초의 스트레스 해소 작용과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양파를 보약으로 드시는 방법 7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 같은 음식이라고 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양파가 독이 되는 경우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파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양파즙으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챙겨 드신 양파즙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니 놀라실 텐데요. 즙 종류의 식품은 먹기 간편하면서도 모든 영양소를 남김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양파라고 해도 즙을 내서 드신다면 이야기가 전혀 다른데요.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들과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양파즙은 독이 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씹어서 드시면 천천히 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똑같은 혈당 지수의 음식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양파로 즙을 내어버리면 내용물이 농축되면서 당도가 올라가고 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몸에 빠른 속도로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흔히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당뇨 환자가 특히 피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다 양파에는 칼륨이 100g당 144mg으로 적지 않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데 양파를 즙을 내어 농축시켜 드시면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원활히 배출시키지 못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에 칼륨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근육무력감, 피로감, 저림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을 유발하고 최악의 경우 심장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양파즙과 같은 건강즙들은 고열에서 장시간 끓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식이섬유나 비타민이 모두 파괴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핵심 성분들이 모두 휘발되고 날아가서 그 효능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파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꿀과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양파에 함유된 비타민과 일부 식물성 화합물은 꿀의 효소 반응을 억제하여 꿀의 효능을 감소시키고, 양파의 섬유소가 꿀의 소화효소와 만나 과도한 소화작용을 일으켜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복통이나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양파의 유화아릴 성분은 휘발성이라 꿀과 만나면 체내에서 가스를 만들어 복부 팽만감이나 잦은 방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양파를 튀김 요리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횟집이나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시다 보면 양파로 만든 튀김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식집에서 파는 야채 튀김에도 양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에 좋은 양파라 할지라도 기름에 튀기는 순간 독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온의 기름에서 튀겨지는 음식에는 고혈압을 유발하는 엄청난 양의 트랜스 지방과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혈전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포화지방 등 몸에 나쁜 물질들이 다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양파에 밀가루 옷을 입혀서 고온에 튀기게 되면 당독소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이러한 당독소가 몸에 쌓이면 만성염증과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몸에 암을 유발하고, 뇌에 쌓이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유발하는 등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양파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곰팡이가 핀 양파를 드시는 경우입니다. 양파 껍질을 까보면 속 안에 검은 곰팡이가 핀 것을 간혹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곰팡이가 핀 부분을 물에 씻거나 그 부위만 도려내서 사용하는 행위는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부위를 도려냈다 하더라도 곰팡이의 균사체가 멀쩡해 보이는 부분까지 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양파의 곰팡이에는 파툴린이라는 독소가 생성되는데, 이 파툴린이라는 독소를 섭취할 경우 구토나 설사는 물론이고 심하면 위암이나 위궤양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독소는 100도씨로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파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시면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양파의 효능과 양파를 보약이 되도록 드시는 방법, 양파가 독이 되어 피해야 하는 경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한 슈퍼푸드 양파를 올바른 방법으로 잘 챙겨 드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